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뼈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성분, 여러분들은 칼슘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콜다공이라고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칼슘을 열심히 드시려고 하고 칼슘을 열심히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요, 칼슘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야 뼈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 필요하다. 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인뿔이라고. 네, 공동묘지에서 뿔이 반짝반짝하는 그 인뿔이라고 하는 그 인. 네, 낮 동안 햇빛이 내려쬐 뒤에 밤이 되면 다시 빛이 나오는 인광이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그 인. 네, 이 인과 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 단단한 뼈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영양제 한 가지, 마그네슘. 우리는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양만큼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저렇게 영어로 Mg라고 나타내고요. 저게 이제 기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여기에 보이는 이런 음식물들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초록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엽록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엽록소 한 분자 한 분자마다 마그네슘이 한 개씩 들어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 엽록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철을 넣으면 헤모글로빈하고 똑같은 분자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채소류, 저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엽록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증명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초록 색깔 이 풀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마그네슘 섭취를 잘 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기호로 M, G, M은 대문자, G는 소문자,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그네슘 그 옆에 보면 12라고 써놨는데요. 이 12가 뭐냐면 이 원자의 번호가 12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산소는 8번이고요. 탄소는 6번이고요. 질소는 7번이고요. 이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번호는 어떻게 해서 매겨지느냐 하면 이 마그네슘 원자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마그네슘 속에는 양성자가 12개, 전자가 12개,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소에는요, 양성자 1개, 전자 1개가 들어있고, 탄소에는 양성자 6개, 전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그네슘도 역시 그렇다 라는 거죠. 어떻게 정신이 좀 혼미해집니까? 네, 이게 화학입니다. 화학. 자, 이렇게 그 원소가 왜 그 원소라고 정해지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 전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양성자의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의 숫자는 이동과 주고받음, 산화,
한원에 의해서 변화를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반응은 바로 이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슘은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12개가 있다. 그 12개 중에서 가장 버리거나 얻거나 하기가 좀 쉬운 게 뭐냐면 2개. 2개를 버리거나 2개를 얻어버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건데요. 자, 마그네슘 12. 12개 중에서 2개만 버리기가 쉽다. 남한테 주기가 쉽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 전자 2개를 주기가 쉽다. 그런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12번 전자 12개인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24 정도 나옵니다. 마그네슘. 근데 모양이 무슨 금속처럼 생겼죠.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 하지만 중금속은 아니고요. 중금속처럼 반응성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경금속, 약간 그래도 가벼운 금속에 해당되고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이런 마그네슘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그네슘 제품들을 먹고 있느냐 하면요. 마그네슘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킬레이티드 마그네슘이다 라고 해서 배위 결합되어져 있는 마그네슘 제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배위가 되어져 있냐면 여기 아래 보면 비스 글리시네이트라고 하는 이 글리신이라고 하는 이놈 두 놈한테 이 마그네슘이 2개의 전자를 버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자를 이 글리신한테 주면서 결합을 해서 배위 결합을 해가지고 있는 형태의 마그네슘이 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느냐면 그냥 마그네슘보다 흡수가 더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냐? 잘 몰라요. 어쨌든 자 글리시네이트가 붙어있는 글리신이 붙어있는 저런 마그네슘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 글리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자 여기는 아까는 비스 글리신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마그네슘이고 이거는 그냥 글리신 1개가 붙은 마그네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제품도 있다. 그 다음에 400mg 들어있었죠. 자 요거는 사이트레이트라고 구연산이라고 여러분 종종 들어본 거 있죠. 구연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달라붙여 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글리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고 구연산인 사이트레이트 여기에도 카르복실기가 3개나 붙어 있는데 그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이 도대체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에다가 마그네슘을 또 붙여놓은 이런 거. 요건 550mg 또는 뭐 500mg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도 있네요. 자,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하고 마그네슘하고 달라붙여서 만들어 놓은 제품. 이렇게 하는 이유? 흡수율이 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울트라 마그네슘이라고 이것도 400mg 들어있는데 요건 이 속에는요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MgO.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스레오레이터, 여기도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요거는, 아니고, 여기 사이트레이터, 여기도 카르복실기가 들어있다. 계속 제가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은 굉장히 킬레이터 결합을 잘한다. 라는 거죠.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랑? 카르복실기랑. 이 카르복실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미노산에 들어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마그네슘과
내가 섭취하는 카르복실기가 들어있는 음식과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내가 나 스스로 킬레이터, 배위결합을 만들어버리면 안 될까라는 거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랑 섞어 먹으면 배위결합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젖산하고 섞어 먹어도 배위결합을 잘합니다. 구연산하고 아까 구연산 나왔죠. 배위결합을 잘합니다. 특이하게 이 마그네슘은 이가의 금속인데요. 그 이가의 금속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적습니다. 작기 때문에 카르복실기하고 굉장히 배위결합을 잘하고, 이 카르복실기는 마그네슘하고 특이한 선택성을 가진다. 카르복실기는 마그네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붙는다. 이 카르복실기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에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그 제품과 아미노산하고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달라붙는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위결합을 하는 저런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와 있는 것 이전에 내가 아예 두 가지를 섞어 먹으면 제품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순수하고 양이 많이 들어있고 값이 싼 걸 골라서 만들어서 먹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리를 이해를 하면 왜 저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흡수율을 찾아봤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된다 안 된다. 네, 자, 이거 데이터 한번 보시면 이 가로축은요, 마그네슘 킬레이트, 어떤 킬레이터 제품이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류가 될 수도 있고, 붙어있는 마그네슘이 붙어있는 그 자리가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구연산하고 붙어있는 거고, 요거는 마그네슘 옥사이드입니다.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건 플라시보. 그래서 혈장, 즉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몇 미리몰 들어있는지 이걸 먹고 24시간 후에 60일 후에 들어있는 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마그네슘 킬레이터의 경우에 피 속에 0.7몰, 그 다음에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0.725 정도 되는 거죠. 60일 후에는 0.74, 0.72,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24시간 후에는 좀 적지만 60일 후에는 이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시보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먹은 경우와 안 먹은 경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데이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연산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가 가장 흡수가 잘 된다. 혈액 속에 잘 많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사실상 60일 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산화 마그네슘이나 여기서 요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숫자로 한번 봐보시면요, 0.26 하고요 0.72 정도의 차이다. 0.9와 0.72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자, 여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속에도 트릭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위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요, 위아래로 늘어뜨리면 이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요, 이걸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 길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통계가, 데이터가,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차이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무엇이 크게 나느냐면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어떤 것이고, 가격이 마그네슘 그램당 얼마가 되느냐를 찾는 게 가장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그네슘 값싼 거 고르면 된다. 네. 무게 많고 양 많이 들어있고 값싼 거 고르시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녹여서 위장 속에서 녹을 수 있도록 환경만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비타민C하고 같이 먹는다. 산성이 되어져야 된다. 위산이 잘 나와야 잘 녹는다. 그렇게 녹아진 것들은 카르복실기가 들어있는 식초, 구연산, 젖산, 김치국물 속에 들어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단백질류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값비싼 가격이 높은 마그네슘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특정 건강단체에 속해 있는 환자들이 섭취하는 마그네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구연산 마그네슘을 많이 먹더라. 그 다음에 스레오네이트, 아미노산, 트레오닌하고 결합되어진 마그네슘을 많이 먹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네, 등등 뭐 다양한 마그네슘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 아미노 애시드 스킬레이터라고 하는 놈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로부터 분해되어진 아미노산에 결합되어진 마그네슘을 뜻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산화 마그네슘을 빼놓고는 여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그 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여기까지 다 배위 결합되어져 있는, 그리고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산화 마그네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특정 영양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그네슘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함유량은 어떤 곳에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라는 건데요, 역시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값이 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은 원료 물질이고요, 여기서 이 마그네슘을 가지고 다른 여기 카보네이트, 사이트레이트, 락테이트 이런 걸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사이트레이트, 락테이트 이런 거는 이 기본 물질에다가 얘를 갖다 붙여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싸고 양 많은 것은 마그네슘 옥사이드, 산화 마그네슘이다. 근데 산화 마그네슘 보고 흡수율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바꾸어서, 만들어서, 킬레이트 결합을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또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식초나 이런 것들하고 킬레이트 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 마그네슘은.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 또 되도록이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을 먹는 게 저는 더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그네슘은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세포나 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요, 300여 종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요거요. 300여 종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만큼 중요한 이야기냐라는 건데요. 왜 마그네슘은 효소 300여 가지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효소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관여되어져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효소는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카르복실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복실기는 COO로 만들어져 있는 분자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띠는 하전되어져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정전기적인 결합을 해서 이 결합을 하는데요. 아까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니까 전자 두 개를 얻어오고 싶죠. 그래서 카르복실기 한 개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고 또 다른 카르복실기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배위 결합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카르복실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가의 금속과 결합을 잘하는데 칼슘보다도 마그네슘하고 결합을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칼슘보다 마그네슘의 원소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마그네슘이 많은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효소들과 마그네슘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300여 가지의 효소가 우리 몸 속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자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어지면 온갖 질병이 다 일어난다. 이유는 다양한 효소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소 이해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그네슘은 곳곳에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잘 골라서 열심히 드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마그네슘, 뼈를 만든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혈중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마그네슘을 꺼내 항상 마그네슘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뼈에서 꺼낸다. 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뼈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라는 건데요. 인체 내에서 마그네슘 분포는 골격과 치아 세포에 60% 들어있다. 치아, 이죠. 이가 좋지 않고 뼈가 좋지 않으신 분들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60%나 들어있다. 이 속에. 전체 중에서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 이 얘기죠. 근육세포에도 27%나 들어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움직이는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포의 바깥쪽에도 1% 뭐 이 정도 들어있다라는 거고 1% 정도는 혈액에 존재하고 있다. 혈중에도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이 마그네슘 분포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마그네슘은 300여 종의 효소 반응에 관여되어져 있다. 엄청나죠? 자, 단백질 합성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 DNA가 이중 나선 구조가 풀려가지고 전사가 되어져서 RNA가 만들어지면 이 RNA가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건데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마그네슘이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신경을 전달하고 제어를 하는데도 쓰인다.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각종 신경 전달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이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심장 뛰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여기에도 이용이 되어진다. 왜요? 심장의 근육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이 전기를 만들어서 뛰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 수축되어지는데도 쓰인다.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도 쓰인다. 오, 이거 뭐 굉장하죠, 그죠? 심혈관 관련에 있어서 마그네슘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심장과 관련되어져 있고 뇌신경과 관련되어져 있다. 치매가 걸리고 싶지 않다. 내가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요. 일본, 우리나라 공이 마그네슘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저칼슘 혈증이 나타난다. 저칼슘. 결국 마그네슘 부족이 칼슘까지도 빠져버리게 만든다. 그로 인해서 골다공을 만든다.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은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현상도 일으킨다. 근육의 경련도 일으킨다. 그래서 눈밑이 떨리거든 마그네슘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관상동맥 질환도 일으킨다. 신경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 그리고 부정맥이 일어난다. 부정맥이요. 네, 그래서 심장이 뛰다 말다 이러는 분들 마그네슘 좀 잘 챙겨 먹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 입맛이 없다. 설사, 변비 이것도 이 마그네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마그네슘 결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성분 중에 한 가지다 라는 거고요. 꼭 이 마그네슘은 칼슘하고 형제 이온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서로 따라다니는 것들이다. 그래서 세포 내부와 외부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일정한 비율로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혈관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혈압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는데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도 함께 떨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골다공이 오더라 라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그네슘이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추운 날씨에 있어서 날을 춥게 외기 온도를 떨어뜨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 여기 보면 위에 두 개의 이 그림은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30분 동안 4도씨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12샘플, 12명이. 1998년도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9시, 15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그 다음에 새벽 3시, 아침 9시, 24시간 동안. 자, 소변 중에 칼슘 배설량, 이 빨간 색깔을 보시면 스트레스 부하가 걸렸을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걸릴 때 어떤 스트레스? 춥게 하는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 소변에 칼슘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파란 색깔 선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변 중에 마그네슘 배설량 역시 스트레스가 걸리면 많이 나오더라. 자, 추운데 노출되어질 때도 칼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온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주었냐 하면 이 대학생 여자 12명한테 초등학교 3학년 계산 문제를 풀게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걸려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더라.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더라. 또 마그네슘도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오더라. 이 파란 색깔 선은 이 대조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지 않은 경우에 자, 두 개 다 공이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배출되어져 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걸리거나 하면 결국은 칼슘, 마그네슘 안 하든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양에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우리가 마그네슘을 먹을 때 많이 먹는다고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도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마그네슘을 음식에 포함된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흡수되어지는 양 또는 배설되어지는 양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은 2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263mg, 2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234mg 정도 먹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실제 섭취 필요량은요, 약 350mg에서 400mg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량이 그거일 뿐이고, 그 400mg, 500mg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흡수되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결국, 사람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결국 좀 많이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기 때문에 식품에서 섭취만으로 남성은 100mg 전후, 여성은 50mg 정도 매일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특히 마그네슘 섭취를 더 잘해 주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그네슘 좀 신경 써서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 바로 멋진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지요? 마그네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시고 계시며 또 먹고 있는 그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다 잘 되어지나 라는 거죠. 400mg짜리 500mg짜리 이런 걸 드시고 계실 텐데 그 먹은 게 얼마나 흡수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근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련이라든지 심장의 부정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먹고 있는 마그네슘 양에서 2배 정도를 더 먹어보는 겁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 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잘 안 떨어지거든 마그네슘 양을 2배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늘려서 드시고 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2배로 늘려서 먹는 기간은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또 다시 원래 먹던 대로 내려도 괜찮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흡수되는지 어떤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양을 조절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제 전부 늘려서도 먹어보고 줄여서도 먹어보고 변화를 스스로 관찰하시면 훨씬 더 지혜롭게 영양제를 섭취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